김도현 67살. 젊은 시절 손에 흙 한 줌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를 일궈낸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은 가족의 자랑이었고 네 자녀 모두 도현 회장의 자식이라는 후광을 입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도현의 회사가 한순간에 파산했다는 겁니다. 뉴스는 연일 경영 실패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아시아 전체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를 조용히 해외로 옮겨 놓았다는 사실을요. 겉으로는 부도, 실제로는 더 커진 제국. 도현은 모든 것을 버린 척하고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부도 소식을 들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더니 테이블 위에 툭 놓았습니다. 당신, 이제 나까지 책임질 힘 없잖아요. 난 내 인생 살게요. 아내는 남은 예금 통장을 챙겨 들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뒤돌아보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챙겼습니다. 네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든 앨범. 그것만은 어쩐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첫째 딸 유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대저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유정은 아버지의 초라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아빠,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도 사실 여유가 없어요. 도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유정의 남편은 대형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말은 그저 변명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쉬고 가면 되니까. 물 한 잔만 얻어 마셔도. 아빠, 우리 아이들 정서에 안 좋으니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문은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완전히 닫혔습니다. 도현은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온라인 쇼핑몰 CEO였습니다. 도현이 한때 자금을 대주며 키워준 회사였지요. 민수는 사무실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망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리고요, 아버지. 너무 의존적이신 것 같아요. 이젠 스스로 일어서셔야죠. 제가 사업하면서 깨달은 건데 결국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민수는 손님에게 인사하듯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를 문 밖으로 배웅했습니다. 마치 거래처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 딸 지연의 집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거실에는 외제차 2대의 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 본인은 미술관 관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더 일찍 재테크 공부를 하셨어야죠. 시대가 바뀌는데 왜 혼자 옛날 방식을 고집하셨어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도, 그래도 너희는, 아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 애들 친구 엄마들이 곧 오거든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은 아버지를 현관까지 안내했습니다. 마치 미술관 폐관 시간이 된 것처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이죠. 도현은 낡은 가방에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정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민수가 아빠 어깨에 매달려 있는 사진, 지연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들. 그때는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도연은 마지막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 지원. 늘 사고만 치고 대학도 중퇴하고 늘 돈이 없었던 딸. 가족 모임에서는 늘 문제아로 불렸던 아이였습니다. 아빠. 지원의 목소리는 놀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오세요. 집이 좀 지저분한데. 뭐 어때요, 아빠인데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원은 헐레벌떡 슬리퍼를 끌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빠, 밥 드셨어요? 아까 회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분명 굶으셨을 거예요. 냉장고를 뒤지던 지원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김치, 달걀말이, 멸치볶음. 초라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좀 쉬고 가요. 잠자리는 좁지만. 아빠는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제 방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자면 돼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서 달걀말이 하나를 집어들 뿐이었습니다. 입에 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원이 담요를 덮고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아침마다 아빠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빠, 제가 돈 좀 모으면 더 넓은 데로 이사 갈게요. 그때는 아빠 방 따로 있는 데로요. 지원아, 괜찮아요, 아빠. 저 이제 곧 정규직 될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나아질 거예요. 지원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아버지를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은 지원을 데리고 도심 외곽의 오래된 창고로 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도연은 대답 없이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금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금고 안에는 보석 상자, 금괴, 해외 투자 문건, 외국 법인 명의의 주식 증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회사 망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누구에게 이걸 남겨야 할지 보고 싶었단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빠들하고 언니들은 몰라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첫째 유정, 둘째 민수, 셋째 지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듣고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우린 자녀예요. 왜 이런 걸 숨기세요? 유정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했죠. 아버지가 연락만 하셨어도.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막내만 챙기는 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지연이 따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금고 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금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와 창고 문까지 나갔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건 그뿐이다. 아빠, 아빠. 그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원만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지원에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너는 금고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구나. 아빠, 저한테 그게 왜 중요해요? 저는 아빠가 건강하고 옆에 계시는 게 좋은데요. 지원은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달걀말이에요. 다른 반찬이 없어서 괜찮으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상속인을 한 명으로 지정했습니다. 막내 지원. 상속 이유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혔습니다. 밥을 지어준 사람에게 준다. 일주일 후 도연은 지원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열어봐. 지원이 봉투를 열자 상속 증서와 각종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읽다가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다.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다.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내 형제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사람이 진짜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어주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단다. 아빠, 넌 가진 게 없으면서도 아빠한테 밥을 지어줬다. 내 방을 내주고 내가 거실에서 잤다. 그게 아빠한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거였단다. 지원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빠, 형들이랑 언니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 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갈 만큼은 이미 다 주었다. 내 형과 언니들은 스스로 잘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넌 아빠가 지켜줘야 할 것 같구나. 아빠, 저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안다. 하지만 아빠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다. 받아라. 그날 밤 반지하 창문에는 유난히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좁은 식탁 위에는 김치와 달걀말이 그리고 두 사람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오늘 달걀말이 특히 맛있구나. 매일 똑같은 건데요? 아니다. 오늘이 제일 맛있다. 지원은 웃으며 아빠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힘들 때 밥 한 끼를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반지하 작은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심이 있었고 초라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밥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어준 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시시껄렁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금고에 가득한 재산보다 이 순간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라는 걸,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할 가족이 있으신가요?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언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